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소 조용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코스피의 흐름이라든지 개별 종목들 큰 움직임 없이 조금은 조용했던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3%의 상승이 나왔고 313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97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약 0.5%의 하락과 함께 85,6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158,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현대차는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고, 삼성 SDI는 약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도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동시에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이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11월 17일 이때 이후로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수세를 보여줌으로써 무려 5개월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확실히 이런 외국인들 수급만 보더라도 4월달에는 조금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연속적으로 매수가 이어질지 이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서 같이 이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LG전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SDI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정말 골고루 많이 들어왔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으로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은행주, 이렇게 나뉘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카카오, 빅히트, OCI, 기아,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에도 많이 베팅을 했죠.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LG화학, 더존비지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에 영업이익 9조 3천억이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전망했던 추정치는 8조 후반대, 약 8조 7천억에서 9조 사이, 이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충분히 벗어났고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잠정적인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 부분별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자세한 실적은 4월 말쯤에 발표될 예정인데, 어쨌든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오늘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다면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조 5천억이 나왔고, 그리고 매출은 18조 8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이 되고, 지난 2018년에 세웠던 최고 매출액 대비 무려 3조 원이 넘는 호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번에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76%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1분기 영업이익은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됨으로써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외에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었는데 지금 제가 촬영한 시점의 주가를 보시면 0.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는 어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라든지 긍정적인 재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부터 이런 현상들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작년 7월달 정확한 날짜는 7월 7일이고 이때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 당시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때 당시가 7월 7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고 주가는 무려 3%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도 했었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일정 부분은 횡보 구간을 보여주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작년 3분기는 어땠는지 확인해 볼게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이 2020년 10월 8일입니다. 그때도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기면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한 날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음봉을 보여주었고 또 며칠 동안은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난히 작년부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이 발표된 실적에 따라서 그날의 주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항상 기대치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8조 7천억에서 9조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더라도 크게 놀라거나 지금 당장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전부터 시장치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미리 매수했던 주체들에 의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앞서 제가 2분기와 3분기 이때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을 보여드렸듯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추세적인 흐름 이런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깜짝 실적과 함께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던가 조금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의 기회로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건 없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추정치 그 이상이 나왔고 또 LG전자도 시장 추정치 이상의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예상했던 영업이익 증가폭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 3월달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 부분이 충돌했던 이 시점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도 횡보를 보여주었고 일부 하락세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채권금리의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주체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지만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요소보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날 LG전자 이사회에서 MC 사업부를 철수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국내 기준이에요. 10%를 소폭 넘기고 있는데 만약에 LG전자가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이 10%가 넘는 점유율, 삼성전자가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럴 경우라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매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서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지 이 점에 대해서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철수 조금은 반사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4월달 전반적으로 3월달에 비해서는 조금 시장의 흐름이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오후장이 될수록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고 특히 장 막판의 동시효과에 더욱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점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옵션 거래를 살펴보면 풋옵션에 많이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의 손실이 발생이 되었을 텐데 이런 물량에 대한 숏커버링이 내일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의외로 시장은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4월달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